본 방송은 6월 28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벌써 2025 시즌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 정도 시즌을 지켜본 만큼 슬슬 FA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야자수에서는 다가올 2025-2026 FA 선수들을 짚어보고 이 선수들의 중간 성적표는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황규진 PD님, 손준현님, 진정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그럼 방송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호스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KBO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이제 시즌이 절반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올스타전을 앞두고 있는데 뭐 최근에 연장 계약이 늘어나면서 뭐 이전에 비해서 대여급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후에도 흔히 말하는 FA 대박 계약을 노리는 예비 FA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 예비 FA 선수들의 현재까지의 성적을 뭐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 계약 규모나 행선지를 패널들끼리 예측해보려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일 터커 선수처럼 순수하게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은 당연히 포함을 했고요. 뭐 알론소 선수나 브래그먼 또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이 선수 옵션이 있거나 옵트아웃이 가능한 선수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선수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수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시카고 컵스의 카일 터커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FA 시장이 풀을 쭉 보면은 야수가 상대적으로는 살짝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좋은 야수가 있는데 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카일 터커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S급 타자. 유일하게 팀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타자를 저희가 S급 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레벨의 선수는 타자는 카일 터커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일 터커가 만약에 컵스랑 연장 계약 안 하고 FA로 나오면 저는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터커가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래로 그냥 매년 WR 한 5 정도 찍어줄 수 있는 정말 매우 잘해주는 선수니까 그래서 얼마 받을지가 원래도 많이 받을 걸로 좀 예상은 되는데 올해 시장 특성을 보면 그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마켓, 그러니까 빅마켓 같은 팀에서 이제 장기 계약을 안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리빌딩 끝자락에 있는 어느 팀이 이제 달리는 출발점으로 누르기에 저는 정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다만 어지간한 금액으로는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기량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사실 기량 얘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네, 몇 년째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할 만큼 해주면 선수는 저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저 얼마 받을지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S급 초입에 있거나 S급의 한가운데 있는 선수죠. 네. 아까 팀을 바꿔주는 타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탑 10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던 데버스보다 한 0.25 티어 위 거의 비슷한 티어인데 조금이라도 더 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코너 외야도 볼 수 있고 수비력도 준수하고 거기다가 이 선수도 장점이라 한다면은 뭐 5툴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주력 측면에서도 뭐 거북이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육각형이 나름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갖다 놔도 어떤 야구의 영역에서든 다 평균 이상은 하고
타격에서만큼은 리그 수익권 정상급의 타자이기 때문에 일단 데려가는 팀은 이 선수가 향후 5년은 코어로 쓴다고 가정하고 데려가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 FA 가격 출발선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은 매체들의 예측으로는 최소 500밀, 그러니까 최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로 짜게 잡고 뭐 터커가 어떤 이유로 인해 그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해도 400밀에서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루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애초에 영입전에 참전할 수 있는 구단의 그 범위 자체가 생각보다 넓진 않다. 그렇죠. 그 대신 뭐 어지간한 빅마켓 팀들은 다 아마 참전을 할 거다. 음. 양키스도 당연히 껴 있고요. 그럼요. 자이언츠도 얘기가 나오고 매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저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리그에 한 6, 7개 정도 팀 정도가 노릴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봤던 재밌는 댓글은 그런 와중에도 토론토는 아마 영입전에서 2등을 할 거다. 역시 2등을 잘하죠. 그쵸. 참 언제나 잘하는 팀이에요. 찔러보는 건 잘하니까. 아깝게 놓치는 걸 잘해요. 그럼 막 자이언츠도 비슷하고 자이언츠는 자이언츠랑 아깝게 놓치는 거 토론토가- 맞아요? 자이언츠는 터무니없이 놓치고 네. 약간 그 토론토는 아깝게 놓치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다저스나 뉴욕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컵스는 근데 이번에 잡을 수 있을지 제가 가장 그 약간 재밌는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게 컵스가 역대 FA 시장에서 200밀 이상의 계약을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컵스도 사실 돈이 없거나 마켓의 규모가 작은 팀은 아니에요. 시카고니까. 시카고 정도면은 그 미국 전역을 통틀어봐도 탑5 마켓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프랜차이즈를 규정할 만한 바꿔 놓을 만한 이 영입전 그리고 재계약에 과연 배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네. 선수가 그 작년 시즌에는 아마 자기가 친 파울 타구에 뭐 다리 쪽을 맞아서 되게 결장이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벌써 작년 타석 수도 넘었고요. 그다음 이 선수가 스프린트 스피드가 하위 27%로 나오는데 벌써 지금 전반기 이제 반환점 돌았는데 도루도 19개 했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저도 도루가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20 넘어서 30까지도 볼 수 가능하죠.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준영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한 13년에서 12년 지금 터커 선수가 9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년에서 13년 계약 정도 해서 한 5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받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프람버 발데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서번트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제 서번트가 좀 보편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서번트 시대에 들어오면서 약간 좋은 타자, 좋은 투수, 그냥 서번트적으로 좋은 타자, 좋은 투수라는 게 살짝은 정형화가 됐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변형하는 선수들은 있지만, 근데 가끔 발데스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번트 보는 재미가 있는 거기도 한데 사실 발데스는 현대 야구, 그러니까 현대 야구에서 중시하는 이제 투수들의 강점은 많지는 않아요. 삼진이라든가 뭔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스토프라든가는 사실 평균 내지는 평균 이하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발데스 선수 서번트 보시면 항상 빨간색으로 맨 끝에 찍혀 있는 지표가 땅볼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도를 봐도 항상 맨 끝에 있어요. 막 95%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위 95%죠. 그러니까 상위 5%막 이 정도 땅볼 비율. 그러니까 매년 55%에서 60% 정도의 땅볼 비율을 만들어내는 선수고 여기에 이제 원래 싱커를 던지는데 이제 싱커 밸류는 항상 상위권으로 찍히는 선수. 여기에 세컨 피치로 던지는 커브도 준수하게 던져주고 있고 체인지업도 좋고요. 그렇죠. 그냥 완성도가 높은 투수예요. 근데 다만 투구 스타일이나 구속적인 측면에서 타자를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매년 K9이 9에서 8은 나와요. 이닝당 한 개 정도는 잡는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각 팀의 에이스, 그러니까 각 팀의 1선발이라고 하면 요즘 메이저리그에서는 K9 9는 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발데스가는 이제 휴스턴에서 한때는 이제 1선발 역할을 했던 때도 있었고 이제 어쨌거나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제 현대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더라도 이제 성적을 계속 내는 꾸준하게 내어주고 있는 그런 선수고
이 선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이래로 큰 부상으로 결장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매년 막 160이닝, 170이닝 이상씩 던져줄 수 있는 좋은 투수. 다만 이런 유형의 선수는 항상 그랬지만 이상하게 FA 시장에서 돈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준점으로 잡을 만한 계약이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이번에 양키스 간 맥스 프리드가 8년 2억 1,800만 달러니까 1년에 받는 비용이 이제 에버리지해서 2,500에서 3,000 조금 네, 그래서 2,700만 달러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받으면 저는 딱 적정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검증된 선수라는 점이고 안 다치는 선수라는 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데스를 1선발로 쓰겠다 하고 영입하는 건 비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데려갈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시즌 개막일 기준으로 미국 나이로 32살이 됩니다. 네. 나이도 적은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참작을 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 싱커볼러들은 대체로 부상 이슈만 아니면은 그 에진 커브가 일반적인 스토프에 의존하는 그 뭐 100말 던지는 이런 투수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이미지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에이징 커브가 좀 길게 뻗어나가는 경향은 있어요. 본인의 커맨드만 일정하게 잡혀 있다면. 그래서 발데즈도 물론 나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극단적인 파워 피처 계열의 투수들에 비하면 조금 더 어떤 의미로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2살 시즌 기준으로 장기 계약을 받은 역대 투수들 좀 보게 되면 최근에는 특히나 뭐 클리프리라든가 뭐 제크 레인키라든가 2010년대 뭐 블레이크 스넬도 이제 지난 시즌에 받았죠. 나이가 32살인데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계약을 기준점 삼으면은 어느 정도 견적은 나오는 것 같아요. 클리플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당시에 지금하고 한참 전이니까 물가 기준이 좀 다르겠죠. 총액 125밀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그레인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6년 206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발데즈는 다만 그 클리플리라든가 잭 그레인키 같은 선수들의 네임밸류까지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저평가 우량주 느낌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맥스 프리드 정도의 계약을 기준점 잡아서 그거보다 살짝 덜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총액 100밀대 초중반에서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하나 참고로 잡을 만한 계약이 뭐냐면 정말 해자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로건 랩입니다. 5년 90밀이잖아요. 네, 그거는 최저선.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이고 최저선으로 잡고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제 생각이나 뭐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130에서 150밀 사이, 200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만약에 딱 잡고 2선발로 쓸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정말 최고의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특히 내야 수비가 좀 받쳐준다면 그렇죠. 네, 워낙에 땅볼 비율이 높은 투수기 때문에 거의 60%에 달하는 투수기 때문에 그 내야 수비가 좀 받쳐주는 팀에 2선발 정도로 뛰게 된다면 아마 그 팀은 로테이션 하나만큼은 리그 최정상급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반에 정현님께서 그 땅볼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도 땅볼 비율이 높았던 투수인데 작년이랑 올해는 지금까지 땅볼 비율이 다 60%가 넘어가고 이게 23년도에는 그래도 한 50% 중반대였는데 이게 뭐 의도적인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볼 비율도 그 60%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휴스턴이 최근에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가을 야구 경험도 풍부하고 올해도 벌써 16경기 선발 등판했는데 100이닝을 벌써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페이스면 200이닝 훌쩍 넘어가는 페이스인데 확실한 이닝 이팅 능력과 땅볼 유도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한 5년에 한 1억 한 5천만 달러에서 1억 한 2천만 달러 사이 그 정도 평균 연봉 한 2,400만 달러, 500만 달러 정도 받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커브 체인지 그 요즘 피치 터널이란 말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이 커브 체인지의 약간 그 구도 자체가 암사이드, 글러브 사이드 런 이제 각각 줘서 약간 다지선다를 강요하는 투구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년째 되게 안정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이슈만 없다면 그렇죠. 진짜로 지금 이번에 FA 시장에 나오는 투수들 중에서는 한동안은 가장 안정적인 그 저점과 적당한 고점을 보장하는 투수. 그래서 리턴 값이 가장 안정적으로 높게 잡혀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랑 딱 맞는 투수인데 돈이 있어요? 돈 있지 않을까요? 돈 없는데. 최근에 많이 안 써가지고. 아니 돈이 아레나도 나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딜런 시즈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발데스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죠? 정반대. 모든 면에서 정반대. 음. 이 선수는 극단적인 파워 피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파워 피처의 특성, 삼진 많이 잡고 포심 빠르고 제구 조금 날리고. 네, 날리고. 조금이요? 이제는 좀 그래도 올해는 좀 많이 날리는 것 같긴 한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시즈도 점점 던지면서 이제 그냥 줄 거 주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된 느낌이니까. 시즈가 올 시즌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살짝 튀어요. 그러니까 살짝 안 좋은 느낌으로 좀 튀기는 한데, 그냥 기대 지표 뭐 FIP나 이런 거나 뭐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비슷해요.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운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그냥 표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는 22년이랑 세부 지표는 비슷한 부분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젠 시즌은 딱 이런 레벨에 올라와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즈도 알게 모르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이후로 꾸준하게 160이닝 이상씩 던져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발데스를 1선발로 영입하는 거는 비추라고 했는데, 저는 시즌은 그냥 1선발로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영입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발데스보다는 고점이 있어요. 약간 근데 1선발로 쓰기에는 또 약간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시즈가 1선발 보는 로테이션이면은 크게 믿음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여기도 2선발이 가까워요. 지금 폼이나 퍼포먼스를 볼 때는. 근데 저는 시즌 긁어볼만 하다 정도까지는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발데스는 이미 긁혀가지고 이제 또 뭐야,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즌은 고점이라는 이제 복권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스 레벨로 노리고도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다만 그런 팀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시즈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딱 맥스 프리드 정도 계약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발데스보다 나이도 좀 어린 편이고 고점도 좀 있는 편이고, 최근에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어느 정도의 저점도 보장해 주는 걸로 봐서는 발데스보다는 좀 큰 규모의 계약을 앉지 않을까. 그래서 200만 달러의 계약을 얻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00밀. 네, 200만 달러. 2억 달러. 2억 달러. 네. 저는 시즈는 저 시즈랑 발데스 중에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전 발데스를 고를 것 같긴 한데요. 고점을 보는 팀이라면 시즈를 영입한다는 전제 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단위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즈를 영입하는 팀이면 당연히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일 그렇겠죠. 거예요. 그리고 단기전의 특성상 뭐 에이스를 냈을 때 스토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약간 변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유형의 투수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즈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만의 강점이 분명 존재한다, 동의하는데, 저점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최근 3년 퍼포먼스를 봤을 때 그 커리어 하이 시즌 2022년이었던가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은 거기선 좀 내려온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나 커맨드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이 된 대신에 약간 뭐 여러 뭐 세부 지표 같은 측면에서 그때 지표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리드한 상위권 2선발의 느낌을 주는 투수예요. 그래서 200밀 고점을 본다면은 투자를 할 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도 다음 시즌에 30살이 되는 투수라서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구속도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 97마일 선에서, 그래서 매력은 분명히 있고, 아마 발데스랑 시즈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투수 매물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고요. 패스트볼 슬라이드 투피치입니다. 예, 그 존의 위 아래를 적극적으로 쓰는 노스 사우스 유형의 투수고요. 뭐 투피치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구종들 다 합쳐서 뭐 10% 정도는 던지니까 완벽한 투피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여주는 구종, 그리고 셋업 피치용으로 쓰는 것들이라 실질적인
그 원희 피치는 패스트볼 슬라이더라고 봐야 될 거고 슬라이더 드랍이 좀 많이 걸리는 유형의 슬라이더라서 이 선수도 특유의 그 커맨드가 좀 안 날리는 날에는 투구가 좀 갑갑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 대신 슬라이더가 좀 흔히 얘기한 엣지에 잘 걸치는 날 이런 날에는 정말로 혼자서 게임을 지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0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200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는 팀이 있다면 뭐 데려가시라고 뭐 진짜 돈이 썩어 나는 팀 뭐 매치라든가 다저스 이런 팀이면은 줘도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팀이라면 양키스 이런 팀 아니면은 200밀까지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발데스보다 조금 많이 혹은 비슷한 선에서 계약을 형성할 것 같아요. 한 6년 7년 정도에서. 그래서 매력적인 투수이나 고저차가 발데스보다 분명히 크다. 네. 그래서 리스크도 좀 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즌은 슬라이더가 굉장히 주목이죠. 뭐 슬라이더 구사 비율이 푸심보다도 훨씬 높고 거의 50%를 슬라이더로 던지는데 이제 저는 올해 그 투수들 특히 정말 철강이라고 불렸던 게리 콜이나 뭐 이번에 코빈 번스 같은 선수들도 결국 다 토미존 수술을 받는 걸 보면서 사실 시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사실 그런 거를 고려하고 데려가기에는 또 고점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투수여서 뭐 금액은 꽤 받겠지만 과연 시즈가 FA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잘 해줄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어서 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보 비셋 선수입니다. 이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끔찍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괜찮게 올해 하고 있죠. 네, 그대로 그래도 조금 정상 궤도로 올라왔어요. 사람 구실은 하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셋이 그동안 보여왔던 퍼포먼스에 비하면은 아직은 살짝 아쉽기는 해요. 아직은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작년에 그 끔찍했던 해를 어느 정도 이제 복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좀 다행이다. 왜냐면은 비셋은 나이가 98년생이니까 내년이 28살 시즌이거든요. 그럼 아직 나이도 아직 프라임이고 이제 앞으로 잘할 때니까 그래서 복구를 했다는 게 되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싶고요. 거기에 유격수잖아요. 근데 솔직히 장기적으로는 유격수를 보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수비가 이미 망가진 모습이라 네. 유격수의 설 수는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토론토 지금 유격수로 기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격수라고 본다면 이번 FA 시장에 유격수 매물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기껏해야 트레버 스토리도 근데 옵션이거든요. 네, 안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옵자웃 김하성, 금액이 약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김하성 선수인데 김하성 선수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옵타웃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보비셋만한 유격수 자체가 좀 없어요 시장 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보비셋은 매년 WRC 플러스 120 플러스 딱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 야수라는 점에서 뭐 이 성적이 유격수가 아니고 2루수로 뛰어도 뭐 좋은 성적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올해 계약했던 아다메스 계약 딱 기준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둘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느낌도 비슷해. 그렇죠. 둘 다 수비 약간 이상한 것도 비슷하고 타격에서 장타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프로필도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아다메스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셋은 아다메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플러스 포인트 받으면 비슷하게 계약하지 않을까. 저는 비셋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루키나 소포머 특히 3, 4년 차까지의 그 센세이셔널함은 이제 좀 빛을 잃었다고 보긴 해서 뭐 슈퍼스타 느낌은 아니지만 아다메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다메스 아니면 댄스비 스완슨 정도의 계약 그러니까 170일 정도 받았죠 스완슨이. 네. 그 계약을 기준점 삼아서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 한 6, 7년 정도 해서 프라임만 쓴다면은 충분히 그 밸류는 나오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면 사실 이번 시즌 타자로서의 프로필은 그 한창 잘 나갈 때의 모습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드hit도 커리어 하이 수준으로 잘 뽑혀 나오고 있고 타구 속도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여러모로 정말 타자로서는 본인의 폼을 회복을 한 모습인데 수비 주루 측면에서 그 툴이라는 게 타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인 운동 능력도 있는 거고 주력이라든가 어깨 같은 부분도 있는 건데 그 스로잉 파워, 송구 속도라든가 주력 측면에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커리어 로우 지표가 찍히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려사항이 있다. 특히나 유격수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그 운동 능력, 어깨 측면에서 조금씩 그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 유격수 포지션에서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적신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은 이 선수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유격수로 보고 데려가느냐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유격수가 어렵고 2루라든가 뭐 어깨가 이 지경인데 3루는 더 어렵겠죠. 네. 2루로 컨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2루수를 그러니까 뭐 OPS .800 정도 쳐줄 수 있는 2루수를 200밀에 가까운 돈을 주고 데려온다. 수성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살짝 아깝죠. 네, 유격수랑 유기수는 다르니까. 결국에는 유격수 자리에 얼마나 지속성 있게 최소한 만약에 6, 7년 계약을 한다면 앞에 4년 정도는 유격수를 봐줘야 돼요. 예, 이 선수가 무슨 저희가 앞서 말했던 데버스처럼 타격에서 매년 OPS .900을 노려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수비 밸류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마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유격수로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팀이.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FA 매물들 중에서 내야수들 중에서는 분명 최대여임에는 분명 하나 변수가 좀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도 그냥 저는 사실 나이가 너무 지금 FA 나오는 선수 중에 가장 어리거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 중에 가장 어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게레로랑 비셋은 무조건 토론토가 장기 계약으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뭐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할 수야 있겠지만 그걸 비셋 선수가 수용할 것 같지도 않고. 맞죠. 네. 왜냐면 뭐 한 살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뭐 저는 장기적으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격수로 한 4, 5년 정도만 더 뛰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곡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수로 보고 데려가는 팀이 있으면 좋은 계약 딸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수는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조시 네일러 선수입니다. 이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도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저 시네일러는 항상 제가 이 선수 성적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20홈런 친 시즌에는 비율 스탯이 안 좋고 20홈런을 못 치면 비율 스탯이 좋더라고요. 슬러거 계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적 보다가 이게 선수 본인이 전 시즌의 단점을 수정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게 번갈아 가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20홈런 쳤다가 못 쳤다가 못 쳤다가 이러고 있는데 약간 작년에 내가 타율이 좀 안 좋았네 해가지고 타격을 올리다가 장타가 깎이는 건지 뭔지 어쨌거나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네일러라는 선수는 이미 타격에서의 저점은 저는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OPS 0.750 이 저점 그리고 그 위로도 뒤로는 850 밑에 그래서 0.750에서 850 내지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장타가 말씀해주신 대로 홈런 파워가 막 뛰어난 일루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라인 드라이브 히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여타 그런 빅벨 일루수들과의 다 차별점이 있다면 삼진을 좀 덜 당한다. 극단, 많이 안 당하죠. 많이 안 당한다. 근데 그렇다고 볼에 배트가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컨택이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포인트로 나이가 터커랑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FA 시장에 나오는 올 시즌 FA 시장에 나오는 야수들 중에서는 어린 편이거든요. 일단 어린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를 받을까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FA 시장에 일루수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피터 알론소랑 뭐 골드슈미트 딱 이 정도일 텐데 이 둘이랑은 스타일이 그냥 다른 선수거든요. 그냥 완벽하게 다른 선수라서 분명히 인기는 있을 건데 저는 글쎄요.
알론소 계약하는 거 보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점 측면에서는 알론소가 확연히 위죠.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알론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얼마 받을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론소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연간 2천만 달러가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많이 주면. 그러니까 맥스로 주면 연간 2천만 달러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5년이면 1억 달러 정도 되려나요? 네, 네. 그렇죠. 저는 딱 그 정도면은 잘 데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 25mm, 30mm 선으로 가게 되면 오버페이 느낌이 좀 나는데 네. 20mm 선에서 잡을 수 있다. 5년 100mm, 1억 네. 달러. 딱 되게 알짜 잘 데려왔다는 느낌이 음. 드는 선수고 뭐 알짜라는 표현 하면은 제가 좀 약간 쎄한 게 제가 지난 오프 시즌 특집 때 그 산탄데어 알짜라고 했다가 지금 걔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틀린 거고. 네일러가 이번에 FA 풀 알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 다지기 측면에서 산탄데어보다 저점 다지기는 확실히 잘할 수 있을 맞아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여러 리포트라든가 실제 배팅할 때 그 프로필 같은 걸 보면은 라인 드라이브 히터에 가깝고요. 그 대신 게임 파워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히트맵을 보게 되면은 밀어치거나 중얼로 넘어가는 홈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무조건 프리팅을 했을 때만 홈런이 나오는 장타가 나오는 유형의 타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로파워 측면에서는 뭐 플러스 이상을 주긴 좀 어렵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스위스팟에 공을 맞추는 능력이라든가 스퀘어드업 그 지표만 보더라도 배트 컨트롤이 굉장히 능숙하고 엣지나 존 밖으로 나가는 공에 대한 뭐 오컨택 같은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안정적인 저점을 보장해주는 어떤 컨택 히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타자들이 사실 본인의 최소한의 그 게임 파워만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준다면은 나이가 좀 들어서까지 밸류를 잘 보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 불안한 지점이 있다면 이 선수가 어쨌든 아무리 뭐 슬러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위 얘기하는 프레임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신장이 6피트가 안 되고 몸무게는 좀 나간다고 프로필에 적혀있긴 하지만 이 게임을 보게 되면은 덩치가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뭐 호리호리하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루스의 이미지랑 좀 달라요. 신장도 작고 프레임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게임 파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나이가 들었을 때 이 프레임에서 약점이 좀 있는 선수들, 덩치가 약간 좀 왜소한 선수들은 비교적 그 게임 파워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좀 급하게 떨어진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있다. 그것만 좀 어떻게 억제를 할 수 있다면 5년 계약 정도는 충분히 네. 그 끝까지 아주 준수한 밸류 한 WR 3, 3.5 잘 지키는 시즌은 4. 네. 이 정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팀 타선을 바꿔놓지는 못하겠지만 팀 타선의 기둥 중 하나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계약이면 33살, 34살 시즌에 계약이 맞아요. 끝나요. 딱 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이 선수는 또 인기가 많을 법한 게 또 페트 알론소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점을 보여준 그런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빅마켓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수요가 있을 거예요. 당장 분명히. 세인트 루이스 같은 팀만 하더라도 좋죠. 어지간한 미드마켓 팀들은 다 한 번씩 찔러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바이어의 그 풀 자체는 넓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규진님은 뭐 그냥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나이도 97년생으로 워낙 어리기도 하고 일단 저는 FA 시장에서 아까 비셋 선수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사실 깡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그 클리블랜드에서 올해 이제 어차피 클리블랜드가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애리조나로 트레이드를 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될 테고 진짜 한 연평균 한 2천만 달러 정도로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선발 투수 잭 갤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2년 전 갤런이 FA 시장에 나왔다면 번즈만큼 받았겠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돈은 받았을 텐데 작년 기점으로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갤런의 작년 성적도 사실 표면 성적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가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갤런이랑은 좀 모습이 다른데 싶더니 올해 제대로 터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아, 네, 안 좋은 쪽으로 좀 터졌고 표면 성적도 안 좋은데 기대 성적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결국에는 갤런의 최대 강점인 포신 밸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구속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그 수직 무브먼트 얘기를 하는데 수직 무브먼트가 그 갤런 선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물론 평균 대비는 살짝 좋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평균급으로 좀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포심이 조금씩 맞아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세컨 피치로 던지는 너클 커브도 올해 같이 맞아나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커브라는 구종도 하이전 페스트볼이 이제 효과적으로 구사가 됐을 때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하이전 페스트볼이 무브먼트가 떨어져서 맞아 나가니까 그 커브도 타자들이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서 그렇죠. 네. 그 두 구종이 지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문제는 갤런은 그 두 구종을 주로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하필 FA 직전 시즌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좋은 계약을 줄 수가 없죠. 뭐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안 바라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단년 계약 내지는 또 1+1 해가지고 본인이 재수. 그쵸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내년이 30세 시즌이니까 아직은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코인은 한 번은 있죠. 네. 그동안 보여준 모습도 있고 고점이 찍혔을 때 갤런이 얼마나 위력적인 투수인가도 2, 3년에 걸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끝났다라고 재단하기엔 너무 네, 이른 그럼요. 시점이고요.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시즌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이 되면은 불안한 거고 세 번이 되면 그때부터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갤런을 보면서 올 시즌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여러 지표를 뜯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수직 무브먼트가 전과의 보도는 아니긴 해요. 반드시 그게 높아야 뭐 좋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수직 무브먼트 IVB가 무조건 높다고 뭐 피안타율이 낮고 피오피스 낮고 아니거든요. 투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암슬롯에 따라 다르고 던지는 구종의 그 쉐입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갤런 같은 경우에는 그 IVB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표가 돼요. 암슬롯도 3쿼터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맞아요. 투수고 40도 정도 45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IVB 수직 무브먼트가 나와야 특히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컨더리 구종이 커브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어떤 그 페어링을 위해서라도 무브먼트가 나와야 되는 투수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무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본인의 커맨드 자체도 특히 커브의 커맨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이 두 개가 메인 구종 두 개가 망가져 버리면 이 선수가 서드로 던지던 체인지업을 얼마나 잘 던지든 간에 의미가 없어져요. 체인지업 당연히 지금 밸류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 선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애리조나가 만약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언저리까지 플레이오프 견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팔릴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긁어보지 않을까. 당장 매치도 긁어볼 수 있으면 긁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름 고점을 보여준 투수고 회생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쯤에는 애리조나 소속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뭐 데드라인 때 팔려고 할 수도 있고 FA 때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투수들 중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의미로 운신의 폭이 넓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을 생각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매력적이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진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선수가 방금 준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리조나가 월드 시리즈까지 갔을 때도 그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워낙 뭐 고점이 워낙 높은 선수니까 저도 진짜 이게 시즌 중간에 이적을 하게 되면 퀄리파잉 오퍼를 못 받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선수가 분명히 저는 애리조나가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성적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트레이드가 될 확률이 높은데 분명히 그러면은 좀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에서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선수 개인의 동기부여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올 시즌 그래도 아직 좀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루이스 아라에즈 선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만의 방식대로 야구하는 사람 한 명 더. 아마 아라에즈가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뭐 아라에즈에 대한 설명이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삼진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 당해요. 당해요. 올 시즌 리그 삼진이 6개거든요. 네. 오. 지금 절반을 했는데 6개 당했어요. 2등이 진짜 대단. 니코 호너랑 제이커브 윌슨인데 22개예요. 최소 삼진 2위가. 그러니까 2등이랑도 차이가 좀 나고 삼진 비율은 1.9%입니다. 2위는 아까 얘기했던 제이커브 윌슨이 6.7%인데 그러니까 삼진을 안 당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공을 다 쳐요. 어. 그러니까 볼사 스트라이크 상관없이 다 쳐내는데 그 얘기는 눈은 안 좋아요. 그냥 특유의 컨택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냥 어디로 오든 일단 다 쳐낼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장타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터지는 홈런이 있긴 하지만 장타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단타가 대부분인 타자죠. 근데 아무래도 컨택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 보니까 지금 2년 연속으로 200안타를 쳤고 이제 그런 타자인데 어쨌거나 현대야구에서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출루율이나 장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냥 왜냐면 장타를 칠 수가 없고 출루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타율이 그대로 출루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비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라이즈가 원래 이루수였는데 이루는 좀 심각. 지금 1루수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바당에 아. 2루는 볼 수 없고요. 그냥 주루 밸류가 있는 선수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딱 컨택 하나 보고 가는 선수예요. 정길 이거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1,400만 달러 받고 있어요. 1년에. 근데 이 위로 주자니 돈이 좀 아깝고 이 밑으로 주자니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가장 예상 안 가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지금 받고 있는 거 이 위로는 못 주겠어요. 저는 일단 못 주겠어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스프린트 스피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선수 히트맵 보게 되면 정말 기이한 게 모든 장타는 다 라인 선상 타고 나옵니다. 아 코스가 좋아서. 네, 코스가 좋아서. 그러니까 오타자기 때문에 당겨친 타구가 그 3루 선상 타고 빠졌을 때 모든 장타가 나와요. 아니, 좌타자. 일루 선수. 좌타자가 밀어쳤을 때 좌타자거든요. 모든 타구가 3루 선상으로 빠졌을 때 밀어쳤을 때 이 선수 프리팅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맞춰요. 그렇죠. 그냥 맞추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맞추는 거 하나는 도 같은 선수예요. 사실 야구 선수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는 다른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본인 말의 직업이 있는 선수고 그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자치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약간 그 이제 영국인들이 많이 하는 그 크리켓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가까워요. 차라리 야구라고 하기 좀 어려워. 근데 실제로 야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치들 중에 높은 게 맞추는 거 빼고는 없어요, 이 선수. 그렇죠. 나머지는 다 평균 달리기도 이하니까. 느려, 수비도 안 돼, 장타도 없어, 눈도 어깨도 안 좋아.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야, 내가 보기에. 근데 밸류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모르겠네요. 진짜 감이 제일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요. 왜냐면 이 선수가 수요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 인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 분명 존재해요. 팀 타선이 공갈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약간 좀 진짜로 좀 볼넷 이런 거 뭐 OPS 히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라면은 대충 8번이나 9번에 아라이즈 놓고 어떻게든 그냥 인플레이 만들어서 땅볼 쳐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굴려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그 수요가 없진 않을 건데 돈은 2천만 달러 위는 말도 안 되고요. 네. 예, 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연봉 네 맞아요. 15밀 잘 쳐줘야 15밀 10밀 선에서 쓸 팀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효용은 있겠으나 좀 어떤 의미로는 현대 야구의 이단하죠. 네. 반역자죠, 반역자. 예전에 그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리켈메 아실 거예요. 현대 축구의 반역자라고 하던 분이 계셨는데 여기는 현대 야구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독특하지만
이 선수는 7, 80년대 야구였다면 더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그땐 네. 그랬죠. 근데 이 선수 평가 기준은 타율이에요. 결국엔. 음. 지금 이 선수가 진짜로 웃긴 게 타율은 현대 야구에서 별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물론 요즘에 재평가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순수하게 모든 밸류가 타율에서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타율이 3할은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밸류가 나와요. 음. 3할이 넘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2할 8푼 5리다. 기대 이해합니다. 그렇죠. 음. 못 치고 있는 거예요. 못 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단 3할 넘기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율이 2할 8푼 5리면 출루율이 딱 3할 정도 할 거거든요. 네. 장타율이 한 0.350 정도 나와요. 딱 이 정도 성적이면. 그러면 밸류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 야구에서 흔히 얘기하는 3트루 아웃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넷 삼진 홈런. 이 선수의 3트루 아웃컴은 파울 뜬공 내야 땅볼 외야 뜬공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타자라서 어떻게든 결국엔 모든 게 타율로 기결이 된다. 일단 타율 얼마나 찍히는지 보고 얘기합시다. 네. 네. 이 선수 그 서번트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정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진 비율이랑 헛스윙률은 압도적인 1등인데 막 하드히트 비율이나 배럴타고 비율 이런 거는 뒤에서 압도적으로 거의 1등입니다. 꼴찌예요. 네, 볼넷 비율도 6%고 하위 6%. 그러니까 볼넷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배트 스피드도 62.5마일. 거의 뭐 진짜 이거 갖다 맞추는 그 고등학교 유망주들 그거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 외국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면 고등학교나 약간 그 주니어 선수들 배트 스피드 나오는 찍어주는 데 있거든요. 거기 좀 몸 빨리 자라는 애들이 이 정도 배트 스피드 나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뒤에서 치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치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되게 막 네. 훈련 영상 같은 거 오프 시즌 하는 거 보면은 막 무슨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 안 나는 되게 막 진짜 현대 야구에서 원하는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진짜 그냥 맞추는 거나. 네, 맞추는 거에 정말 특화된 그런 거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 봤는데 저도 솔직히 샌디에고가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뭐 어느 팀으로 갈지 그 얼마의 계약 금으로 갈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하드히트 비율이 16.2%입니다. 하위 1%. 네. 꼴찌예요. 하위 1%가 아니라. 배럴 타구 비율이 16%라뇨. 0.3% 배럴 타구. 다 강한 타고 치겠다고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선수는 플레어 타고, 그쵸. 번호 타고. 난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컨셉을 극단적으로 잡아서 메이저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리스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장점을 본인의, 극대화한 예, 거죠.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금방 깨달았다는 거니까. 참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JT 리얼 무토 선수입니다. 처음으로 포수가 나왔네요. 그 리얼무터도 나이가 좀 있죠. 네. FA 시즌이면 35살 시즌인데 글쎄요. 이게 리얼무터 프라임 때는 20-20 하는 포수였거든요. 네, 최초, 지금 네, 지금도 스프린트 스피드는 평균 이상이에요. 포수인데 그러니까 달리기 주력은 평균 이상이고 여전히 장타력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여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포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눈에 좀 잘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능력은 좀 눈에 띄게 좀 줄었는데 그래도 팝타임은 살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포수 수비 지표는 조금씩 우하향하고 있는 게 보이고 타격 지표도 우하향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딱 WRC 플러스 100에서 110 정도 해줄 수 있는 베테랑 포수라고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할 팀이 있다면 영입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틀란타의 션 머피가 1년에 평균 연봉이 1,200만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션 머피는 리얼무토보다 나이가 젊을 때 계약을 한 상태니까 그렇죠. 리얼무토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년이나 2년 정도면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컨텐딩 팀이나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이 리얼무토를 주전 포수로 쓰겠다라고 데려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만약에 백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팀에 포수가 너무너무 없다.
팜을 뒤져도 없다. 그러면 1, 2년 여전히 준수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 포수의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3년 4천만 달러. 이런 느낌. 그렇죠. 1년에 $1,000만 정도 받으면은 잘 사서 데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얼무토가 최근 2, 3년에 걸쳐서 가장 크게 하락세를 겪고 있는 영역이 블로킹입니다. 예, 특히나 필라델피아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매치 팬이라서 필라 경기도 보게 되는데 리얼무토 소위 얘기하는 그 개걸음 좌우 사이드 스텝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반응이 느려진 게 보여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저희가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34, 5,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일반인 기준으로는 이제 사람 구실하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사회에서는 그쵸. 이제 좀 그래도 초짜티 벗고 사람 구실 좀 한다. 1인분 이제 좀 하겠다 하는 나이예요. 이제 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나이인데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사람 구실을 마지막으로 하는 나이예요. 그때가 이때가 거의 이제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리얼무토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이 선수가 한창 때 20대 중반 말린스 막바지부터 필라델피아 막 넘어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진짜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건 몰라도 블로킹 하나는 그렇죠. 압도적인 리그 1등이었거든요. 수비도 잘하는 선수였어요. 예, 진짜 블로킹 하나만큼은 거의 날다람쥐처럼 엄청 기민하게 민첩하게 잘하던 선수였는데 작년 올해 보면서는 확실히 둔해진 게 보인다.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타격 측면에서도 이제는 뭐 세버트만 뜯어봐도 알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다 리그 평균 수준 간신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OPS 한 .700, 750 사이 찍어주면 이제 다행일 것 같고 결국에는 지명타자로 가긴 할 거예요. 만약에 3, 4년 계약을 맺으면 마지막 1, 2년 정도는 뭐 포수 알바 뛰는 수준으로 하겠죠. 결국엔 지타라든가 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계신 그분처럼 1루로 갈 수도 있고 왜냐면 포수 버리셨는데 그거. 그치 포수 네. 버리시면은 오히려 타격이 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체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리얼무토 정도의 그 기본 타격 체급이라면은 올해는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대충 뭐 연 1,000에서 1,500만 달러 사이로 잡아서 포수 지타 1루 알바 돌리는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 거두는 느낌으로 한다면 필요로 하는 팀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리그가 아무리 탤런트풀이 넓다고 해도 여기도 포수 난에 시달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타격이 되는 포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돈이 있는 팀들 얘기고 그렇죠. 예, 아니, 운이 좋은 팀. 운이 좋은 팀들 얘기고 포수 난에 시달리는 팀들 많기 때문에 리얼무토 정도면은 분명히 한 2, 3년 정도 단기 계약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리얼무토 선수 제가 22년도쯤부터 메이저리그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로서 20-20을 KBO에서 했었는데 제가 시즌 끝나고 보니까 메이저리그에는 포수인데 20-20을 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유격수가 20-20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포수가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뭐 네. 응원하는 팀의 팬은 아니지만.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좀 애매한 게 필라델피아가 전체적으로 좀 뭐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지만 주축 선수들이 노세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1루 컨버전을 하기에는 필라델피아에 남는다면 지금 하퍼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슈아보랑 리얼무토를 둘 다 잡게 되면 사실 지명타자를 배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좀 필라델피아에 남는다면 조금 싸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한 2년 정도라도 포수를 더 볼 수 있다면 조금 그 가치를 높게 보는 팀이 있으면 좀 그래도 한 3년에서 4년 계약 정도는 충분히 $1,000만 연봉 선에서 데려갈 수 있지 않나 뭐 요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가 두 선수를 같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저스틴 벌랜더 선수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맥스 슈어저 선수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얼무토 나이 많다 그랬는데 벌랜더는 내년이면 43살입니다. 83년생이니까. 슈어저는 내년 되면 41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프라임은 지난 지 한참이고 이제 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게 이 선수들이 보여준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FA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벌랜더는 에이징 커브가 오긴 왔어요. 40살 때 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 30대 후반 시즌을 말도 안 되게 잘해서 22년도 휴스턴의 1선발 역할을 사이영상 받았죠. 22년도.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40살 시즌에. 네, 40살 시즌에.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더니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43살 선발 투수한테 계약을 안겨주는 팀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벌랜더의 원래 이제 강점 중에 하나였던 페스티벌도 이제는 밸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밸류가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뭐 내년에 43살인데. 사실 계약을 뭐 앞에 선수들은 계약 규모를 예상을 했지만 이제 지금 벌랜드랑 계약을 슈어도 하느냐.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계약 여부가 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그렇죠. 가야죠. 가시는 거고. 선수로 네. 슈어저도 이제 올해 40이거든요. 올해 40살 시즌인데 작년을 기점으로 구속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 구속이 1.5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올해도 딱 2경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던지는 걸 보는데 평균 92에서 93마일 정도 던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심이 맞아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슈어저는 이 포심이 횡 무브먼트가 많은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팔각도가 꽤나 투구폼 자체에서 꽤나 낮게 나오는 팔각도에서 나오는 그런 포심이다 보니까 투심처럼 흘러간대요. 네. 근데 그게 강점이었는데 이게 구속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이 좀 눈에 보이나 봐요 타자들이. 그래서 포심이 맞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슈어저도 원래는 부상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 몇 년 들어와서는 잔부상도 되게 많고 장기 부상도 한 번씩 있었으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이 두 선수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디서 한 번쯤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이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보내줘야 한다. 저는 오히려 벌랜더가 차라리 더 연장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슈어저보다. 네, 슈어저는 최근 2022년 이후로 22년, 23년, 24년, 25년 올해까지 풀시즌을 못 뛰고 있어요. 다 부상 내지는 피로 골절이었나 피로 누적이든 뭐 해갖고 여기저기 뭐 다치면서 2022년에 145이닝 뛴 이래로는 뭐 107이닝, 152이닝, 43이닝 그러니까 온전히 풀시즌을 치르고 있지 못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구속도 연 단위로 1마일, 2마일씩 뭉텅이로 깎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나왔던 2경기 저도 등판을 봤는데 뭐 아직 완전히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걸 감안을 한다 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다. 뭐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선수가 원래는 페스티벌도 페스티벌이지만 그 세컨더리들도 상당히 위력적이었잖아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아직 100% 몸 상태로 뛰는 경기를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후반기 때 이제까지 몸 만들어서 좀 이제 하는 걸 봐야 알겠지만 그때 만약에 이 구속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세컨더리들도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워낙에 위대하기 때문에 뭐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을 거고 벌랜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굳이 본인이 진짜로 현역 의지가 강하다면은 올 시즌 폼 기준이라면은 한두 해 정도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페스티벌은 94마일 평속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해요. 오히려 떨어진 건 맞는데 그 한창 때라고 하는 게 36살, 7살 때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벌써 6년 전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 95마일 나오던 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93마일 때 초중반 뭐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은 나이 대비 구속 유지도 잘 되고 있고 더 놀랍다고 느껴지는 건 세컨더리들 구속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더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슬라이더 구속이 87, 8마일 여전히 나오더라고. 페스티벌하고 어느 정도 간격 유지하면서 잘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어깨에 힘이 남아 있다. 아직 있다. 아직까지도 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큰 부상 같은 거 없이 이번 시즌 샘프에서 풀 시즌 치르면서 한 4점대 초중반 방어율 평자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준다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한두 시즌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 근데 이 선수도 워낙에 흔히 얘기하는 금강불개 소리를 들었던 벌개 소리를 들었던 선수라서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고 어디까지 커리어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참 경외심도 들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진짜 이 두 선수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위대한 게 벌렌더 선수가 선발 등판 횟수가 538경기 선발 등판했어요. 와. 모던 라이브볼 에라 이후로는 순위권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이닝이 3,477이닝. 이게 정말 그냥 3,000이닝도 아니고 3,500이닝을 올해 3,500이닝 돌파를 하겠죠. 그래도. 와. 그다음에 슈어저 선수도 468게임 선발 등판이고 이닝이 2,886인. 슈어저 선수는 이제 벌렌더보다 조금 삼진 잡는 능력이 뛰어나서 삼진도 3,412개. 그러니까 뭐 사이 영상도 3번씩 탔고 벌렌더는 MVP도 한 번 있죠. 그렇죠. 뭐, 명전 첫 턴이겠죠 둘 다? 네, 그럼요. 무조건 둘 다 고정이죠 고정. 뭐 커쇼 갑자기 이상한 게 걸리시면 않는다면 무조건 가겠죠. 외적인 네.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야구로서는 그냥 정말 대단한 이제 한 시대를 2010년대를 풍미했던 투수들 2명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폴 골드 슈미트 선수입니다. 올해 양키스랑 1년 계약을 맺어서 이제 가서 잘하더라고요. 이제 4, 5월 잘했는데 최근에 많이 네, 내려왔죠. 6월에 급격하게 깎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4, 5월에 골드 슈미트 잘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선수가 원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를 유지하면서도 눈이 좋은 선수예요. 원래 볼넷 비율이 항상 10% 플러스를 해주던 선수예요. 항상, 그러니까 거의 항상 한 시즌 제외하고는 다거든요. 근데 작년 세인트루이스 마지막 시즌부터 볼넷 비율이 안 나와요. 7%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시즌 대비 5%에서 6% 정도 떨어진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는 커트가 되던 공들이 이제는 커트가 안 되고 컷스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볼넷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삼진 비율이 늘어났고. 근데 올 시즌 초반에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스타일을 바꿨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보던 거 버리고 칠 수 있는 거 다 치자로 바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스윙 비율도 좀 작년 대비 적게 나오고 있고 그 타구 성적들도 좋았으니까 그렇게 되나 싶었는데 6월에 지금 삼진 급격하게 쌓고 있거든요. 힘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이제는 이 선수의 눈의 한계가 왔고 컨택도 어쨌거나 시즌을 치러가면서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제 올해 37살이니까 적은 선수는 아니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왔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아마 올해는 그래도 초반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성적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작년에 WRC 플러스가 정확히 100이었는데 우리가 골드 슈미트한테 기대하던 건 이런 성적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골드 슈미트가 WRC 플러스가를 120을 넘길 수 있을지가 좀 저는 의문이기는 해요. 원래 이 선수는 이제 원래도 홈런 파워가 엄청 뛰어난 일루수는 아니에요. 사실 막 있지만 막 지금 피터 알론소처럼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본인만의 강점이 이렇게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홈런을 칠 때 흔히 얘기하는 그냥 무식하게 깡 힘으로 넘겨버리는 유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서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말 정말 싫어하시면 기술로 넘기는 선수였어요. 야구를 잘했던. 야구를 잘하고 진짜로 딱 배럴 딱 한가운데 맞춰가지고 그 힘으로 넘기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그 힘 자체도 빠지기 시작했고 하드힛 비율 자체도 많이 빠졌죠. 41%까지 빠졌고 타구 속도 자체도 거의 뭐 평균 EV가 2마일 가까이 빠지고 있고 맥스 EV가 3마일 가까이 빠진 게 커리어 평균 대비 확실히 크다는 게 느껴지고 올해 최고 타구 속도가 109.9마일인데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110마일 아래로 이게 빠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도 89.9마일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리그 그 커리어 거의 최저 수준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툴적인 측면, 뭐 동체 시력이라든가 뭐 회복 능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냥 나이가 들었다. 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넷 비율이 이렇게 확 빠진 골드슈미트를 본다는 게 적응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언제나 뭐 푸올스랑 비교하기엔 급이 좀 떨어지긴 해도 프리먼이랑 오히려 프리먼이랑 비슷한 같이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엮이던 선수였는데 프리먼은 이렇게 여전히 건재한데 골드슈미트가 빠지는 거 보면은 좀 아쉽다. 전 오히려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갈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둘 다 오래 갈 것 같은데 굳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골드슈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프리먼은 여전히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골드슈미트가 빠지는 걸 보면 사람이라 알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계약은 뭐 받긴 할 겁니다. 네. 1년은 더 뛸 수 충분히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마켓 팀들 내지 아니 미드마켓 팀들 중에 그 플레이오프 라인에 걸친 팀들 있잖아요. 근데 타격은 좀 아쉽고 특히 일루수 스탑게 필요한 팀들이 있어요. 지금 리그에 몇 개. 일루 유망주 뭐 내야 유망주들 키워야 되는데 당장 자원이 없는 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아마 노릴 법하지 않을까. 당장 떠오르는 건 샘프도 있고요. 프라이스 엘드리지 올라오려면은 넉넉 잡아 기량 올라올 거 넉넉 잡아 2년이거든요. 네. 근데 데버스 그렇죠. 지명타자로 쓰고, 데버스 지타 쓰고 체프먼 3루. 체프먼 3루 보내고 뭐 데버스 뭐 체프먼 쉬는 날에 3루 땜빵 시켜줄게. 화 풀어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골드슈미트 1년 쓰고 다음 엘드리지 올려오는 거 기다리고. 매치 같은 경우에도 알론소 만약에 나가면은 골드슈미트 땜빵 고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FA 네. 막 이럴 때까지. 그렇죠. 다음 FA라든가 다음 뭐 팜에 올라올 애들 있으면 그거 좀 땜빵 칠 때까지 기다려 보면서 한 연 10에서 15밀 정도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면은 매력적인 자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 딱 그 그 정도죠. 느낌. 이제. 예. 제가 이제 양키스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그냥 체감상으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아깝게 펜스 앞에서 잡힌 타구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힘이 받거든요. 많이 빠지셨구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또 잘 넘어갔던 타구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름 되면서 좀 펜스 앞에서 잡히는 타구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사실 뭐 저는 골드슈미트가 뭐 진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쿵쾅쿵쾅 되게 엄청 네. 거구인데도 워크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진짜 진짜. 열심히 뛰기도 하고 뭐 더가웃에서도 이제 리더 역할도 잘 해주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일루 수비는 사실 그 송구 잡아주는 것 보면은 그렇죠. 네, 뭐 잘해요. 그런 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양키스가 1년을 더 챙겨줄 것 같지는 개인적으로 않긴 한데 뭐 라이스 양키스에서 벨라이스도 있고 네, 라이스도 팜에서 올라온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오프 언저리 있는 팀에서 한 1, 2년 정도 더 선수 생활하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선수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카일 슈아버 선수입니다. 또 자기 스타일대로 야구하는 사람. 근데 이 선수는 아라이즈랑 다르게 스타일이 굉장히 그쵸.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야구가 원하는 건 다 갖췄어요. 오. 이 선수 서번트 보시면은 새빨간색과 새파란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드히 잘 만들고 장타 잘 뽑고 심지어 눈도 좋아요. 근데 헛스윙 리그 최하위권이고 삼진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선수는 배트를 면타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점을 찍고 나는 배트에 점을 찍고 한가운데 나는 이 점이랑 저 공을 맞춰서 넘겨버릴 거야를 하니까 당연히 타율이 안 나와요. 걸리면 가는 근데 거야. 걸리면 가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조는 또 확실하니까. 담장 앞에서 걸리고 이런 거 없어. 없어요. 걸리면 그냥 걸리면 2층 2층 가는 거야. 네. 없어요. 이 선수한테 파크팩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딜 가든 똑같은 성적을 낼 거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타율은 안 나와요. 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 제가 잠깐 시즌 초에 봤을 때 2할 8푼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이대로 가면 MVP 받겠는데 했더니 6월에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홈런은 계속 나와 그 네, 와중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6월에 좀 이제 정상화가 돼서 이제 한 2할 4푼 정도 타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매년 이렇게 치는 거 보면 매년 친지 좀 됐거든요. 이렇게 친지. 그러면 그냥 이런 선수구나라고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볼 땐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런 선수구나라고 보고 이게 이런 성적을 기록하는데 솔리드하다는 표현 쓰기도 좀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솔리드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선수 수비는 제로거든요. 네, 수비가 없어요. 그래서 지명타자로 기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 산정에서 조금 깎일 여지는 있다. 다만
리그 내에 이만한 홈런 파워를 가진 타자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최상위권. 슈아버는 그냥 30 홈런 플러스니까 30 홈런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타자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 나왔을 때 인기 매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1년 에버리지가 19.75밀이에요. 그러니까 한 2천만 달러 정도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이상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은 저는 못 주겠어요. 일단 수비를 안 하니까 이 이상은 못 주겠는데 어쨌거나 슈아버도 지금 저 계약을 받은 이후로 나이가 좀 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 1년 AAV 20밀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을 것 네, 같아요. 3년 6천만이라든가 더 받을 것 같아요. 더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가 지금 계약이 4년 7,900만 달러였잖아요. 아 근데 너무 싸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되게 해자였어요. 그 4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OPS 4년 OPS가 .850 근처 되거든요. 네, 그 근처 될 것 같습니다. 홈런도 거의 뭐 100개, 150개 그쵸. 깐 것 같고. 근데 33살 시즌부터 이제 FA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제가 매치 팬이니까 매치가 슈아버를 영입을 한다면 제가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를 줘야 되냐면 4년은 좀 부담스러운데 3년. 3년을 줘야 돼.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3년을 만약에 제한을 했을 때 얘가 7,500만 달러. 얼마를 받아야 만족할까? 아니야, 7,500원 받아 더 줘야 된다고 봐요. 3년 9천만 달러.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짧으니까. 계약 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AAV 30밀 정도까지 올린다 치면은 돈이 많은 팀이니까. 돈이 많은 빅마켓 팀들이라면 그렇게 제한을 할 것 같고 미드마켓 팀들 중에 타격 보강이 절실한 팀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있죠. 당장 제가 지난 그 메이저리그 제 방송에서 말했던 캔자스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맞죠. 절실해요. 음. 그렇다고 슈아버 계약을 못할 정도의 마켓은 또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무리해서 5년 1억 이런 식으로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렉스 브레그먼이 그게 세잖아요. 3년인 대신에 막 AV 40밀 이러니까. 그렇죠. 옵트아웃도 걸려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다면 빅마켓도 그렇죠. 노림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필라델피아랑 맺었던 계약보다 총액 더 많은 계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 이런 유형의 선수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수가 필라델피아랑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의문이 있었던 거는 야 이런 유형의 선수가 지속성이 있을까? 맞아요. 이거 첫 그런 모습을 보여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 얼럭키 갈로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 너 갈로잖아. 갈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 너 돈 많이 못 줄 것 같아. 근데 4년 내내 그 성적을 찍었단 말이야. 네. 까고 보니까 얼럭키 갈로가 아니라 럭키 갈로였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네. 그럼 더 줘야지. 더 줘야지. 약간 그렇게 회로가 굴러갈 것 같아서 이번 시장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일러랑 슈아버가 인기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슈아번 구장을 안 타요. 네. 그 펜스고 뭐고 없이 그냥 넘기거나 이 선수가 넘기는 네. 펜스는 그 담장이 아니라 2층 펜스를 네. 넘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없어요. 선수라. 단타가 더 귀해요. 예. 그러니까 구장 안 탄다는 슬러거라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생각 이상으로 많을 것 같다. 음. 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제한을 받을 것 같다. 네, 정말 이제는 일관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증명의 대가는 이제 본인이 보상으로 이제 또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네. 이 선수가 23년도에 타율이 1할 9푼 7리였는데 47홈런 쳤거든요. 플러스였어요. 네. 네, 그리고 안타가 115개였는데 홈런이 47개였고 그다음에 올해는 근데 타율이 지금 2할 4푼 7리 물론 초반보다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벌써 25홈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50홈런까지도 어떻게 노려볼 수 있는 페이스인데 뭐 슈아버 선수도 이것도 필라델피아에 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는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딱 팀에 맞는 피스이기 때문에 지금. 예. 어쨌든 이 선수도 아까 저도 준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일러 선수랑 함께 되게 좀 알짜로 되게 좋은 계약 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 순출루율이 .115입니다. 예, 타출 순출. 갭이 꽤 커요. 원래 그래서 눈이 좋은 눈이 워낙에 선수니까. 좋고 스윙 테이크 프로필도 나름 자기의 방향성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저점 보장이 될 수 있다. 이쯤 되면. 점 타격을 하니까 안타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 맞으면 장타가 나오는 거고.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세 선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라이언 헬슬리, 에릭 패디, 마일스 마이콜라스 선수입니다. 제가 특별히 세월간이 묶어서 정은님을 위해서 세인트루이스 이제 주요 FA로 풀리는 선수들 세 선수를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얼간이 치고 체급이 좀 높긴 하네요. 그래도 헬슬리는 그래도 헬슬리는 느낌이 다르니까. 다 나가겠죠? 저는 안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헬슬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꽤나 인기가 있을 거니까 그쵸. 당장 FA가 아니라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마무리 매물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헬슬리가 어떤 선수냐? 그러니까 평균 포심 구속이 99마일 내지는 100마일을 던질 수 있는 이제 그냥 엄청난 파워 피처인데 이 선수가 커맨드가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공이 좋으니까 그냥 존에 던져요. 그 좌우 이런 거 모르겠고 존에 때려 넣거든요. 근데 그 포심의 위력이 좋으니까 타자들이 그걸 못 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간간히 이제 세컨 피치로 던져주는 슬라이더에 그러면 헛스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 정착한 이래로 슬라이더 헛스윙률이 상당히 좋아요. 거의 45% 50% 정도 찍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성적이 안 좋은데 6월 들어서 이제 블론을 3경기 연속 하질 않나.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올해 유독 그 헬슬리가 포심이 좀 많이 맞아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성적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은 아닌데 작년 대비 올해 포심이 좀 존 낮게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데 낮은 존에 걸치는 스트라이크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맞아 나가고 있고 홈런 비율도 좀 늘어났고 홈런도 좀 많이 맞아서 하드hit도 좀 늘어났고 다만 그걸 감안해도 당장 불펜이 절실한 팀이나 마무리가 절실한 팀은 긁어볼 만하죠.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지금 정도 성적은 해줄 거라고 저는 고점이 생각해서 리그 탑3 마무리인데. 그렇죠. 네. 당장 뭐 지금 마무리로 고생하고 있는 필라델피아라든가 아마 긁어본 팀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올해 이렇게 살짝 불안한 모습이 한순간의 불안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워낙 커맨드가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아마 포심 밸류가 떨어지는 날에는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네, 막 많은 선수는 아니니까. 94년생 네. 30세 시즌. 뭐 잘할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두 선수는 그 패디랑 마이콜라스잖아요. 패디가 올해 안 좋아요. 그렇죠. 올해 K9이 5점대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그 패디가 싱커볼러니까 싱커를 구사를 하는 선수인데 원래도 싱커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무브먼트가 평균 이하였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헛스윙률이 좀 찍히더니 올해는 싱커 헛스윙률이 9%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페스트볼을 다 친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변화구들도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는 평균 내지 평균 이하인 다 구종들인데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패디가 성적이 이만큼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일단 올해 세인트루이스가 내야가 그래도 수비가 되는 편이라서 이 정도 성적에서 멈췄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야 수비 더 안 좋은 팀에 갔으면 저는 더 안 좋을 뻔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올해는 모르겠고 아마 내년이 앞으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얼만큼 이어나갈 수 있을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마이콜라스는 참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이콜라스는 그거예요. 스토프는 안 좋아요. 스토프 안 좋은데 변화구를 많이 던져요. 던지는 구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포심도 던지고 투심도 싱커도 던지고 커터도 던지고 뭐 커브도 많더라고. 던지고 슬라이더 예. 많이 던져요. 근데 그 구종들에 대한 커맨드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매년 볼넷은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존에 잘 집어넣는데 스토프가 안 좋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선수가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고. 그렇죠. 88년생이니까 네. 많은 편이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연평균 이제 $1,800만 달러씩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절반으로 깎여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혹시나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은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들어있긴 한데. 굉장히 냉정하네요. 네. 아니 이 선수가 장점이 건강하다거든요. 진짜 건강하죠. 매년 180이닝씩 던져줘요. 근데 단점이 최근 3년에는 건강하다가 단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계약 맺은 이후에 3년 네. 계약이거든요. 네. 연장 계약 맺은 이후에는 건강하다가 단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좀 애매한 매물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오히려 패디는 나이가 그래도 아직 30 초반이니까 긁어볼 수 있는데 마이콜라스는 긁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막 이제 네. 좀 이닝을 먹어줄 그 네. 코빈이 텍사스랑 계약한 것처럼 네. 좀 이닝 먹어줄 확실한 그렇죠. 카드니까. 딱 로테이션 멤버 4선발 내지 네. 5선발로 마이콜라스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적절한 가격이면 꽤 좋은 영입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안 잡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이 세 선수 다. 세 선수 다. 네, 저는 헬슬리는 못 잡을 것 같고 그렇죠. 패디랑 마이콜라스는 안 잡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의견 있으신가요? 세인트루이스 팬던트 일임했습니다. 저는. 저도 그 정현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 선수 사실 막 엄청 그 특히 뭐 헬슬리 같은 경우는 몰라도 막 마이콜라스 같은 선수가 막 엄청 주요 FA 느낌은 사실 그렇죠. 아니긴 한데 아무도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현님 의견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선수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5명의 선수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음 방송에서 나머지 선수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e